오늘은 총기 오발 사고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첫 신청에서 실패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입대하면 개인화기인 소총을 지급받고 교육훈련이나 경계근무 시 반드시 총기를 소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 다루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총기 오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근무 중 실탄이나 공포탄 오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단순한 부상을 넘어 평생 남는 후유장애나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총기 사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공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상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첫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입증자료 부족과 신청서 작성 미흡에 있습니다. 보훈심사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경위서, 소속부대 확인서, 의무기록, 진단서와 같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단순히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총기 오발 사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직무와 상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기록이 필요하며 이후 치료가 지속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경계근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신청에서 실패할 경우 이후 절차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훈심사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기 오발 사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보훈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남겨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후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